트위치는 비디오 게임에 대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무나 접속해서 실시간 플레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죠. 그런데 트위치가 24시간 생활을 방송하는 서비스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번에 트위치 탄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트위치는 4명의 멤버로 시작했습니다. 얼굴 담당 저스틴 칸, 기술 담당 에메 쉬어, 사업 담당 마이클 사이볼, 기술 담당 카일 보트, 칸과 쉬어의 만남. 이야기는 저스틴 칸과 에메 쉬어로부터 시작합니다. 1983년생으로 동갑인 칸과 쉬어는 어린 시절 시애틀에 있는 에버그린이라는 영재학교에 다녔었는데요.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카드게임을 통해 친해졌다고 하네요. 이후 각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 들어가는데요. 칸은 물리와 철학 전공, 쉬어는 컴퓨터 과학을 전공합니다. 키코의 시작. 그러던 와중 2004년 메시라는 친구가 칸에게 스타트업을 하자고 제안하는데요. 젊어서 기회비용이 적고 우리는 역량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동의한 칸은 같이 스타트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그들은 비용이 적게 드는 인터넷으로 관심을 돌렸고 당시에 출시된 지메일을 보았습니다. 일반 데스크톱 앱보다 웹브라우저에서 메일을 보는 것이 편리하다는 걸 발견한 그들은 이에 영감을 받았고 웹브라우저에서 일정을 공유하고 동기화 가능한 캘린더 웹 앱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코딩해야 할지 몰랐는데요. 그래서 칸은 컴퓨터 과학 전공인 에메 쉬어를 초대해 프로젝트에 영입했고 몇 달 동안 그들은 데모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은 곧 졸업 후 취업하고 남는 시간에 키코를 개발할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Y 컴비네이터라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소식을 들은 그들은 2005년 우여곡절 끝에 Y 컴비네이터의 첫 번째 배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정된 취업을 포기하고 키코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키코의 끝. 하지만 키코는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는데요. 테크크런치라는 미디어에 노출되었고 기술적으로 멋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활성 사용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구글 캘린더가 등장하며 유저들을 모두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레딧 창업자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칸은 매우 우울했습니다. 레딧은 옆에서 다른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키코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현금은 떨어지고 이제 실패한 것 같다는 죄책감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포기하고 회사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정말 웃긴 게 회사를 사줄 다른 회사들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키코 웹사이트를 이베이 경매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특정 물건이 아니라 웹사이트를 경매에 올렸죠. 그리고 26만 달러의 판매를 성사시켰습니다. 구매자는 투카우스라는 캐나다 인터넷 회사의 CEO 엘리언 노스였습니다. 투카우스는 당시 이메일 플랫폼에 달력 기능이 정말 필요했지만 개발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 생각했고 결국 키코를 구매하였다고 하네요. 저스틴 TV의 시작. 칸과 쉬어는 다시 Y 컴비네이터의 설립자 폴 그레이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칸의 생활을 24시간 방송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를 들은 그레이엄은 정말 미친 생각이라며 바로 투자했습니다. 이후 멤버가 추가됩니다. 마이클 사이벌은 예일대학교 동문이었고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TV의 CEO가 되었죠. 카일 보우트는 MIT에서 컴퓨터 공학 및 전기공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개발자를 모집하는 소식을 듣고 팀에 참여했습니다. 2007년 저스틴 칸은 야구 모자에 웹캠을 부착하고 백팩에 노트북을 넣고 연결하여 온라인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비디오 스트리밍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드웨어 담당인 보우트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팀원들이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고 리눅스 소켓 프로그래밍, 실시간 데이터 프로토콜과 패킷 손실, 수천 줄의 파이썬 코드와 씨름하여 라이브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거닐며 생활을 방송하던 저스틴 칸은 당시 23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TV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악성 시청자도 생겨서 칸의 집으로 음식을 대량 주문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집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죠. 칸의 라이프 캐스팅은 8개월가량 진행되고 막을 내렸지만 저스틴 TV는 일반인들도 방송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변화하였는데요. 스포츠, 음악, 게임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추가했으며 점점 커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스틴 TV의 위기. 하지만 2010년 저스틴 TV는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몇 년 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투자자들도 위축되기 시작했죠. 따라서 저스틴 TV는 살아남기 위해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시작한 그들은 화질 낮추기, 영상 저장 기간 줄이기, 광고 추가하기 등의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안건으로 미국, 유럽을 제외한 국가들이 해외 트래픽 비용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세이벌은 아예 접속을 차단하자는 주장이었지만 칸은 유저 수가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페이월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시청하다가 중간에 프로 계정으로 전환해야만 계속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엔지니어링 팀은 페이월 시스템을 구축했고
저스틴 TV는 광고 매출이 적은 국가부터 높은 국가까지 전환 노출 빈도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죠. 이 결과 첫 달에는 $10,000의 매출이 이후 매달 $1,000,000로 올라갔습니다. 트위치로서의 시작. 저스틴 TV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게임 방송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비디오 게임 방송을 좋아하던 시어는 게임 방송으로 집중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1년 게임 카테고리를 분리하여 트위치 TV 사이트가 탄생했습니다. 이름에 대해 JTVX.com, JARS.com 등의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결국 트위치 TV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게임 방송을 좋아하던 시어가 트위치의 새로운 CEO가 되었고 기존 CEO였던 세이블은 소셜 비디오 공유 앱인 소셜캠의 CEO가 되었습니다. 트위치의 성장 그리고 인수. e스포츠의 성장과 함께 트위치는 가장 인기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되었으며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인터넷 트래픽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2014년 트위치의 모회사 저스틴 TV는 트위치 인터랙티브로 이름을 변경하였고 저스틴 TV는 종료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몸집이 커진 트위치를 노리는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이었습니다. 만약 특정 유저가 트위치 방송 중이라면 해당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으로 트위치에서 보기와 같은 버튼을 보여주는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구글은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독점 금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성사할 수 없었습니다. 한 빅테크 회사가 인수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다른 빅테크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를 들은 아마존은 트위치에 관심을 보였고 결국 아마존은 전액 현금으로 9억 7천만 달러의 트위치 인터랙티브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트위치의 CEO였던 MS시어는 2023년 3월까지 트위치의 CEO로 자리를 지켰고 마이클 사이벌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Y 컴비네이터의 파트너가 되어 많은 스타트업의 성공을 도왔으며 카일 보호트는 자율주행 차량 회사인 크루즈 오토메이션을 설립하고 제네럴 모터스에 10억 달러 이상의 금액으로 회사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칸은 다양한 스타트업을 하기도 하고 인큐베이터도 세우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TV에서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던 그는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저스틴 칸 채널의 이야기가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저는 억만장자이지만 겸손하게 사는 저스틴 칸의 영상을 접하고 계속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트위치의 한국 철수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며 트위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코드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